한 주간의 이슈를 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앞으로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백색 실선을 달리다가 차선을 넘어가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가끔 큰 사고를 유발하기도 하는데요. 대법원이 이 흰색 실선 침범이 12대 중과실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내놨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아보겠고요. 두 번째 주제로는 지난달 대한변협이 내놓은 변호사 징계 내역을 보면서 징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앞으로 또 신뢰받는 법조계가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양윤섭 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대법원 판례부터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이 백색 실선 침범이 12대 중과실이 아니다.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단을 내놨습니다. 먼저 이 12대 중과실이 뭔지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이 화면을 보시면요. 12대 중과실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3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 앞지르기 방법, 금지 시기, 금지 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이런 것들 다 있는데 이런 건 이제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이 된다는 거잖아요. 이 흰색 실선 침범은 여기에 해당이 없다는 게 대법원 판결이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일단 지난 6월 20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이 네. 검사가 선고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백색 실선 침범이 12대 중과실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한 원심 그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네, 그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교통사고 때 종합보험이 있어도 몇몇 행위는 이제 그 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 일단은 교통사고가 발생을 하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서 네. 대인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네. 다만 그 방금 말씀하신 12대 중과실이나 피해자가 이제 중상해를 입은 경우 같은 경우에는 네. 예외적으로 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 대법원 판결이 나오고 달라지는 게 있는 건가요? 일단 대법원 판단은 이 백색 실선이 진로 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했습니다. 네. 이 과거에는 이 도로교통법상 이 통행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된다라고 판단을 해왔었는데요. 다만 이번 판결에서는 안전표지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백색 실선을 침범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12대 중과실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결국엔 이게 대법원이 왜 이렇게 판단을 했는지가 또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일단은 여러 가지 논거가 존재하는데요. 네. 일단 우리 도로교통법상의 좀 체계를 보면 도로교통법은 이 통행 금지의 경우와 진로 변경 금지를 좀 다른 규정에 따라 처벌을 한다라는 것을 대법원이 좀 주목을 했습니다. 네. 그 밖에도 이제 진로 변경 금지를 이렇게 통행 금지로 처벌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네.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대법원의 논거 중에 조금 주목될 부분은 이 버스 전용 차로의 선택 실선도 네. 이 같은 논리가 적용이 된다면 전용 차로제가 실시되지 않는 동안에 이 버스 전용 차로에서의 차선 변경 시 발생하는 네. 교통 사고도 모두 12대 중과실로 처벌이 돼야 된다라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가 되기 때문에 네. 이러한 것들은 좀 부적절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변경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앞으로 흰색 실선 침범해도 사고를 내더라도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가도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터널이나 다리에서 또 흰색 실선 또 침범하시고 이런 분들이 있으시면 안 되시겠지만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이 12대 중과실로 형사처벌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흰색 실선에서 차선 변경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네. 앞으로는 12대 중과실로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네. 민사의 영역, 즉 교통사고 보험사끼리의 합의라든지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해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만 앵커님이 말씀하신 터널 안이나 다리 위에서의 흰색 실선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우리 12대 중과실 중에 1호가 아니라 4호의 앞지르기 방법, 끼어들기 금지의 방법 중에서 터널이나 교량에서 그러한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경우에는 그 12대 중과실에 해당이 되고 네. 지금처럼 형사처벌의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네. 앞으로는 흰색 실선에서는 무조건 차선 변경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조금 네. 조심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터널이나 다리에서는 흰색 실선 침범하면 이게 형사처벌로 될 수도 있다는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흰색 실선 차선을 변경하면서 예. 끼어들기나 앞지르기를 하면 네. 교통사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예, 의미입니다. 예. 그리고 이 판결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줄지 앞으로서 또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일단 이 판결이 2004년 판결 이후에 20년 만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변경이 된 논리입니다. 네.
이러한 그 근거 자체는 뭐 도로교통법상의 뭐 규정이나 논거에 따르면은 뭐 타당한 판결로 보여집니다. 예. 다만 앞서 저희가 말씀 나눈 것처럼 형사처벌의 부담이 없어져서 흰색 실선에서의 차단 변경이 조금 더 만연해지고 이로 네. 인해서 교통사고가 조금 더 발생 그 횟수가 늘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는 돼서 이 운전자분들께서 이러한 판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을 좀 안전하게 준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겠고요. 이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이 변협이 5월에 징계한 내용입니다. 이게 내역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공개 처형 뭐 이런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게 이 법 쪽의 신뢰를 강화하는데 참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이 징계 내역 요약하자면요. 예, 일단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5월에 14건의 징계를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징계 사유로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 9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예. 징계 종류를 보면 과태료가 7건, 특히 뭐 제명도 1건이 있어서 이번 5월에 좀 징계 좀 사례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징계 말씀하신 대로 사례가 좀 많은데 이 징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일단 보통은 지방변호사회에 있는 조사위원회에서 이 징계 사유에 대해서 조사가 실시가 되고요. 네. 지방변호사회 조사 결과 징계 이유가 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예.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 청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뭐 조사위원회 조사나 그 징계 개시 그 청구 여부를 좀 조사를 한 다음에 네. 징계 개시 여부를 또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는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그 정도를 결정하고 그 이후에 만약에 그 대상자께서 이 징계 결정에 불복을 하게 되면 법무부에 있는 징계위원회에 이러한 것을 이의 신청하는 것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징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 얼마 전에 이 술에 취해서 도로에서 여성에게 욕을 하고 뭐 폭력을 가했던 변호사가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거 아시잖아요, 변호사님? 이게 그 이런 경우에도 변협에서 이제 따로 징계가 또 이루어지는지 좀 궁금한데요. 예, 일단은 뭐 술에 취해서 도로에서 뭐 욕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행위들에 대해서는 보통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예. 사유에 해당이 돼서 징계가 네.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다만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이 되는 경우에는 징계와는 별도로 등록이 취소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고 2년까지 변호사의 등록이 불가하기 때문에 뭐 징계뿐만 아니라 변호사 업무 수행에 있어서도 상당한 지장이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입니다. 네, 그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 게 이 품위 유지 위반 이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변호사로서 업무 수행을 하는 경우에 뭐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방금 말씀 나눴던 대로 뭐 음주운전이라든지 폭행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통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상당히 좀 이렇게 난해하게 좀 들릴 것도 같은데 이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어떻게 시범 한번 보여주시면은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방송사고가 될 것 같아서 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징계 관련 이슈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예약을 하거나 뭐 일정을 잡고 이렇게 나오지 않는 것, 노쇼라고 하죠. 이 노쇼, 이 권경애 변호사 사건이 되게 또 주목을 받았었는데 정직 1년 징계를 받았어요. 이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예, 일단 권경애 변호사가 그 민사소송에서 3회 불출석을 해서 소가 취하가 되면서 예. 의뢰인이 이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안입니다. 네. 이것에 대해서 대한변호사협회 김영원 협회장은 직권 조사를 회부를 하였고 대한변호사협회 조사위원회 조사와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 징계 의결을 통해서 정직 1년의 징계가 의결이 되었습니다. 예. 그 이와는 별도로 이제 의뢰인 측에서 권경애 변호사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했었는데 최근에 5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고 이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 의뢰인 측에서 항소를 할 것 같다라는 예. 그 뉴스를 보았기 때문에 예. 앞으로 이 위자료 그 판단 여부에 대해서는 뭐 항소심이나 상고심까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그 이화영 그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랑 그 쌍방울 그룹 이 대북 송금 의혹 요즘에 또 이재명 대표까지 또 확정이 됐는데 이 과정에서 어떤 변호사 단체가 이화영 부지사 변호인을 또 징계 요청을 했어요. 이건 또 어떤 내용이죠? 예, 일단 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는 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유죄 판결 후에 욕설로 추정되는 글자를 SNS에 게시한 변호인에 대해서 네. 징계를 요청하는 그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예, 변호사님, 그러면 이게 징계를 개시할 것인지 말 것인지 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은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서도 지방변호사회나 변협의 그 조사를 통해서 사실이 좀 확정이 될 것 같고요. 예. 만약에 이러한 것들이 정말 욕설로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가 될 가능성은 있지만 아, 예. 구체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이제 관련 조사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더욱 신뢰받는 법조계가 되기 위해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앞으로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일단 아무래도 변호사 수가 증가가 되면서 수임 사건에 처리하는 그런 뭐 과정이나 아니면 사건 수도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뭐 실수인 경우도 있고 아니면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건수가 변호사 수의 증가한 만큼 비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한편으로는 이제 그 변호사와의 그 신뢰관계가 훼손된 것을 이유로 의뢰인들이 이렇게 진정을 하는 경우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러한 뭐 무분별한 뭐 광고라든지 품위유지 의무 위반 사례라든지 현행법을 위반하는 뭐 음주운전 같은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는 국민의 그 법조계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징계 기준을 강화할 필요성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입법 사항이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현재의 징계 종류가 과태료, 정직, 제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과태료와 정직 사이에 좀 새로운 징계 종류를 추가하는 것도 좀 적절한 방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법조계 이슈와 전망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앞으로도 양윤석 변호사님과 앞으로 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